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기억력도 깜빡깜빡.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아서 다음날이 피곤하기만 하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애써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활력 넘치고 건강했던 젊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앞으로 혼자 힘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이 쌓여가면서 나이 드는 건 서럽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이 살이 있으 오늘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60대 이후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7가지 필수적인 매일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나이가 주는 불편함 대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완벽하게 가꿔줄 첫 번째 필수 습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거나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몸이 가장 좋은 영양소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기 쉽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끼 식사에 콩,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꼭 포함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이나 두유를, 곤동에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찜닭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메뉴를, 저녁에는 두부나 콩나물국에 살코기를 넣은 반찬을 곁들이는 식이죠. 그리고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튀긴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최고의 약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전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물 한 잔으로 몸속을 정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습관은 꾸준하고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꾸준한 운동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놀랍도록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갑게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며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옆집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시는데 덕분에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무릎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굳이 헬스클럽에 가서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팔다리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마치 잘 관리된 자동차가 오랫동안 고장 없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꾸준히 움직여줘야 건강하게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습관은 바로 숙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잠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 피곤하고 기억력도 나빠지며 면역력도 약해져서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잠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멈추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대추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 박할아버지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급이열 조용히 책을 읽으시다가 잠이 드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네요. 게러문 지리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이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숙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줄 다음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몸의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뇌 활동을 꾸준히 자극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도 몸의 근육처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고 서영, 간단한 퍼즐이나 스도쿠, 바둑, 장기 같은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재미있는 두뇌 게임 앱이 많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거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 전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좋아하는 트로트 영상도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성취감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동시에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처럼 우리 뇌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꾸준한 교류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취미활동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년배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아파트 노인회에 나가 매일 점심을 함께 드시고 동네 공원 청소 자원봉사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졌다며 활짝 웃으십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한두 명의 소중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가끔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며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서예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긴장되었던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마음도 몸처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치 정원에 잡초가 자라면 뽑아주듯이 우리 마음속의 스트레스도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은 정기검진과 적극적인 건강관리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차피 아픈 건 당연한데
라고 생각하며 몸에 이상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고는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독감 예방접종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처럼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If you know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세히 질문하고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주치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미리미리 돌보는 현명한 자세가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과 행복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7가지 필수적인 매일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꾸준하고 부드러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마치 잘 지어진 집의 뼈대와 기둥처럼 이 2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밤새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숙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죠.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본질의 수면이 여러분의 활력과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습관들에도 주목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두뇌 활동 자극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즐거움부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며 외로움을 덜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적 교류 유지는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정기 검진 및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창하고 완벽한 시작보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몇 끼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챙겨 먹거나 하루 10분이라도 동네를 걷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습관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는지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자신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